최초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지역소멸 위기 문제를 다루는 지소극! 네,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분 오늘 연습하셔서 아주 잘하셨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실력만큼은 최고시죠? 자, 최혁진 교수님, 최용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민주당의 최고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대단히 기쁜 소식인데 최혁진 교수님, 최용선 교수님 그렇다고 이 방송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군기를 잡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즐겁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요. 지역의 특성을 살리다, 그리고 지역에 닥치는 또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웰리스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도 최고, 친절한 설명도 최고. 최혁진 교수님, 네. 평화가 경제? 이게 어떻게 평화가 경제가 되죠? 막 안보가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오히려 막 군사 긴장을 갖고 우리가 더 엄밀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한민국은 특수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 대치 국면 속에 있고 주변에 여러 강국들이 한반도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강화가 되면 우리 경제 전반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특히 이 지역은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어디죠? 오늘 고성 지역에 대해서 강원도 고성, 경남에도 고성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나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가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때는 지역이 활력을 얻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은 위협 속에 놓이게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불이익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평화가 경제다. 물론 이제 경기도 지역도 접경 지역이라는 곳이 있죠. 그런데 최혁진 교수님께서는 강원권이 처한 상황을 특히 잘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또 실력도 최고, 설명도 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 자, 최용선 교수님, 오늘 우리가 웰리스 산업이라는 걸 짚어보겠는데 웰리스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웰빙, 예, 그러면 피트니스, 해피니스. 우리가 보통 수도권에서 네. 뭐 병원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잘 돼 있으니까 웰리스 산업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의 강남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오늘 다른 것을 짚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자연인이다 자주 보십니까? 네네. 예. 그게 이제 웰리스 산업으로 가는 하나의 단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 제가 아는 분이 은퇴하고 나면 나는 자연인이다로 사는 게 꿈이라고. 네. 그랬더니 사모님이 본인도 그게 꿈이라고 혼자 보내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 50대 전후로 해서 갑자기 나는 자연이다 꽂히기 시작하고 네. 왠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네. 그걸 보면 뭔가 대리 만족도 하잖아요. 내심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평온한 상태를 누리고 싶은데 도시에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웰리스라고 하는데 요즘에 웰리스, 치유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역에서 또 실제로 그렇죠. 산업으로 아무래도 이끌고 도시보다는 자연 경관이 좋고 또 네. 풍수와 지리와 또 공기가 좋은 곳에서 그런 웰리스와 치유 산업들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그냥 강원도 와서 살면 됩니다. 역시 강원도 분이시라 강원도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주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평화가 경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현재 남북 관계가 참 긴장 상태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보냈다는 뉴스 저희도 짚어본 적이 있고 또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서 접경 지역의 불안감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평화, 안보 관광의 중심지였던 강원도 고성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최 교수님, 고성하면 사실 저도 옛날에 관광하러 갔던 곳이거든요. 이 관광의 바로 중심지였는데요. 네네. 고성은 금강산 밑자락에 위치해 있죠. 고성 자체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기는 이제 수도권의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노후를 보내기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곳인데요.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이 시원합니다. 해류의 영향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령자분들이 쾌적하게 생활하시기에 좋은 곳이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으로 더 유명해졌던 곳이기도 하죠. 근데 남북 관계가 최근에 악화일로에 있고 9.19 군사합의도 파기되고 하면서 고성군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예, 금강산 관광이 한때 정말 뭐 효도 관광의 대표 주자이기도 했고 교포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꼭 네. 가고 싶은 관광 중에 하나로 떠올랐었는데 지금은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특히나 접경 지역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평화로운 관계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관광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남북한이 접경 지역에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어마어마한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비단 우리 한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용이 창출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저 공간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교류 활동들이 유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막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단순히 고성 지역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이나 철학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차원에서 보자면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더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평화의 길, DMZ 이런 것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고성군은 그 DMZ라고 하는 특수한 아픔이 있는 지역을 새로운 미래 관광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MZ 생태관광 전망대도 조성을 하고 통일 전망대의 생태 안보 교육.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는 무슨 통일 안보 교육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다행히 DMZ는 오랫동안 보존돼 있어서 정말 생태계의 보고거든요. 사람이 잘 못 들어가니까 오히려 희귀 식물, 희귀 동물들이 자유롭게 지낸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태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인 삶을 체험해 본 사람이 갖는다. 그래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 자연을 지켜야 되겠구나, 지구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생태 안보 교육의 장이기도 하고 우리 최용성 교수님이 그 직접 관여를 했던 건데 DMZ 평화의 길이라는 것이 저쪽에 조성이 돼 있어요. 이걸 최용성 교수님 관여하셨었어요. 청와대 계실 때. 안보실에 있을 때. 네,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이 임석하에서 DMZ 평화의 길 세 길을 이제 조성을 했었는데 그중에 저 22사단의 저 해안 철책을 시작을 해가지고 오피까지 가는 되게 아름다운 길인데요. 그 조성 사업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저희 국가안보실에서 했는데 제가 그 담당 업무. 그렇군요. 대단한 분입니다. 예. 평화의 길에 우리 최용성 교수님 사진을 어떻게 좀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은 교통으로도 중요하다. 그럼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저기가 왜 교통이 중요해라고 잘 모르실 텐데요. 네. 교통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대륙과 연결이 되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양쪽 축이 있습니다. 이제 서쪽이 있겠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그 축이 있을 텐데 이 동쪽으로 하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고성을 거쳐서 원산을 거쳐서 나진선봉 러시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그 교통의 망이 구축이 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이쪽 지역에 동해 북부선 기차도 이제 곧 열리게 되고 동해 고속도로도 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성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것이 DMZ를 넘어서까지 원산까지 그 이후까지 연결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번영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지금 그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좀 미온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철도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사할린에서부터 천연가스가 쭉 그 철길을 타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동북아의 에너지 그리드의 되게 중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는 말이 교류가 활성화된다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 저기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이기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용성 교수님 또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관련해서 안보실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에너지에 또 중요한 그 교두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용성 교수님 이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기에는 와 부산에서부터 기차 타고 막 유라시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국가 경제와 안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고성은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대응해서 미사일을 쏘는 마차진이라는 그 대응 기지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많이 부각이 됐던 곳입니다. 평화경제 시대에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거점으로서 되게 중요한 곳이고 안보 위기가 닥치면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보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걸 얘기할 때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놓고 보면 앞으로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원산이나 이런 데서 바람이 좋아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의 앞으로의 기지가 될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의 고성의 발전 가능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저 지역이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원산, 금강산, 고성은 정말 세계의 탑 클래스의 관광 자원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평화무드로 인해서 관광지가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수십,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연간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그 공간에서 전쟁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될 거예요. 세계인이 와 있는 곳에서 전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시설들을 뺄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 그것이 한반도 전체의 평화에 상당히 큰 교두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거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이 고성은 강원도의 한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운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남북관계의 긴장이 풀려서 고성도 새로운 활력이 돌고 무엇보다도 유라시아 횡단열차 타고 부산에서부터 러시아까지 한번 달려보는 꿈도 꾸게 되고 또 물류나 교통의 거점이 되는 새로운 한반도.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평화는 경제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혁진 교수님, 강원도 하면은 뭐 서로 우리가 한우가 유명하다, 횡성 한우 이런 말도 있고 강원 한우도 이제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성군에서는 고성 칡소라고 합니다. 이제 칡이 우리가 왜 칡차할 때 그 칡인가요? 뭐 이제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저 소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검은 줄무늬, 흰 줄무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토종소입니다. 멸종 위기까지 갔는데 이제 잘 다시 복원을 했고요. 저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 고성입니다. 고성 칡소 아주 유명하고요. 우리 강원 한우 일반적인 한우보다 약간 몸집이 작은데 이 소는 이제 방목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육질도 좋고 또 청정 환경에서 자라는 소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맛도 좋다고 하고요. 그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한 축이 되고 있는 거죠. 고성 가시면 고성 칡소 한번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뭐 무거운 얘기들로 지금 고성을 얘기했지만 고성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런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최 교수님, 제가 강원도에서 일했다 경험이 있고 이제 고성 가서 저희가 회의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저희가 느꼈던 것이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강원도는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경쟁력 있는 먹거리부터 관광부터 차별화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년 전에 갑자기 한우값이 폭락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농가들도 새로운 노력, 브랜드화하는 노력한다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최 교수님 드셔는 보셨습니까? 저는 살짝 먹어봤죠. 그리고 저는 화진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또 칡소를 딱 먹으면서 바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일하러 가봤죠. 대한민국에서 바다 빛깔이 가장 예쁘게 동해에서 또 전체라 그러면 아마 또 최영선 교수님이 또 남해입니다 이럴까봐 이제 제가 동해라고 하는데 화진포 해수욕장이 그 대한민국 최고로 각광받는 그 해수욕장이라는 게 거의 김일성 별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별장도 거기 있습니다. 그 인근에 우리 국회 고성연수원도 있습니다. 네, 국회 고성연수원 있죠. 맞습니다. 왜 거기 있겠습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청권의 장기수 소장님은 호두과자 이렇게 특산물을 가끔 선물로 우리 제작진에게 주시는데 최혁진 교수님 이제 고성 가셨는데 이제 빈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를 한번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강원도 하면 또 다르게 요즘 뜨고 있는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 관광의 중심지 또 있네요. 직장인들이 나 여기 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럼 강원도로 이사 가야 됩니까? 새로운 용어가 뜨고 있죠? 워케이션. 워케이션이 이제 강원도 고성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많이 붐비진 않잖아요. 많이 붐비지 않아서 이제 힐링이 되지만 풍광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도 있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드라마에도 기억나십니까?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 송승헌님이 송혜교님을 등에 업고 거닐던 해변이 바로 저 인근에 있는데요. 저기에서 이제 저곳입니다. 저곳에 오셔서 일도 하시면서 휴식도 하고. 이제 수도권의 많은 기업가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직원들을 좀 믿고 내가 안 봐도 일 열심히 한다. 그동안 열심히 고생했는데 고성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프로젝트 요거 하나만 써와라 이런 거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 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월 단위로 지금 워케이션도 하고 있잖아요. 최 교수님 그때 워케이션 하면 생활인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행안부가 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과정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접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에 3시간 이상 그런 방문한 사람도 그 지역에서 어쨌든 생활하는데 그 인구로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자. 네.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활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생활인구의 이제 한 축이죠. 네. 정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잠깐 방문했던 사람, 학교를 오기 위해서 방문했던 네. 사람, 또 이제 저렇게 워케이션처럼 뭐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이렇게 와서 거기서 일도 하고 또 주변을 관광도 하고 그렇게 정주하는 인구들을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고, 정주 인구들을 계속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워케이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좀 더 이렇게 회사에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좀 필요로 할 때 저렇게 좀 워케이션에 좀 명소 같은 곳에 와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강원도가 사실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시지만 예. 교통이 많이 개선되었잖아요, 최 교수님. 개선됐죠. 그래서 뭐 예. 워케이션 하다 보면 예. 가족들도 더 자주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동해북부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네. 수서에서 기차로도 고성이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차로도 갈 수 있게 예. 되는군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접근성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너무 가까워지면 혹시 또 뭐 그 회사의 간부가 혹시 일 열심히 하고 있나 와볼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2시간이면 적당한 거리입니다. 네. 간부님이 감시하시려고 왕복 4시간에 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고성의 새로운 매력을 살펴봤고, 평화가 경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를 고성을 통해서 네. 너무 잘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고성이 요즘 MZ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각광받는 곳이라고 하는데 아까 가을동화 드라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가을동화 잘 아는데 젊은 세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 그렇다면 저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는 고성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성은 그러니까 이제 세대별로 다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화한 기후와 풍광 때문에 노후를 보내기가 좋고, 또 이제 아이들은 고성이 동해안은 물이 깊다라고 생각하는데 해변이 굉장히 물이 수심이 얕아요. 백사장이 넓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서 아이들이 놀기 좋은데 파도가 좋아서 MZ세대는 서핑을 하러 많이 옵니다. 예, 요즘에 아주 서핑족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1년에 여기 오는 사람들이, 관광 오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다 그럴 정도예요. 네. 최혁진 교수님이 서핑을 한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 예, 그 참 못 볼 꼴을 또 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4년 연속 꼽힌 곳이 고성. 와, 네. 정말 올해 좀 여름에 또 늦가을 되기 전에 어디 한번 가고 싶다 할 때 고성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 교수님, 예. 실제로 많이 다니셨으니까 예. 강력하게 추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고성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면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힐링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DMZ의 생태 숲도 보시고, 또 대한민국 분단의 현실도 보시고, 대한민국 미래 경제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이제 화진포나 아야진 해변 같은 확 펼쳐져 있는 바다 위에서, 요즘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이 안 서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땐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최영선 교수님, 자,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학생들 그냥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고성에 가면 남북관계라든가 생태환경이라든가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저 DMZ 평화의 길을 좀 더 말씀드리면 되게 묘한 감정이 듭니다. 그 길을 걸으면 물론 안전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지뢰밭이었던 곳이 아직도 남아 있고, 네네. 또 그 지뢰로 인해서 이제 일종의 폭파된 어떤 거기에 뭐 전차 그런 유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 사실은 베를린이 예전에 장벽이 있을 때는 분단의 아픔들을 겪을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갔잖아요. 오히려 많이 갔죠. 지금 이제 전 세계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고. 그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곳은 판문점이나 아니면 땅굴 이런 데를 많이 갔는데, DMZ 평화의 길을 만들었을 때 주한 외국 대사들을 모시고 간 적들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이 아름다운 광경과 분단의 이 상흔이 그대로 다 이게 중첩되게 다 보여지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도 뭐 남파랑길, 해파랑길 이런 길을 많이 걸으신 분들이 많은데,
DMZ 평화의 길은 사실은 분단의 아픔을 보면서 결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곳이 고성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금강산에 12,000봉이 있다고 하는데 이봉이 이 고성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선대라는 곳인데 그 신선대에서 바라보는 울산바위가 저는 울산바위를 가장 예쁘게 바라보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그곳에 가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그 신선대에서 바라보는 울산바위를 사진을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놀이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고의 뷰라고. 핫스팟입니다. 핫스팟.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업무할 때 해외에서 기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고 싶냐라고 하면 고성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뭐 이분들이 그 해외에 와서 뭐 한국에 있는 쇼핑몰을 가고 싶겠습니까? 뭐 한국에 있는 뭐 옷가게를 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한국만의 어떤 특성을 볼 수 있는,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고 역사적 의미도 있는 곳이 바로 고성이라고 하니까요. 최혁진 교수님 오늘 고성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신 것 작년에 같아요. 그 세계 살림 엑스포를 고성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145만이 와서 완전 성황리에 끝났고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격찬을 했다 그래요. 고성의 아름다움에. 저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전쟁의 상흔 속에 아직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열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번 여름의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저는 늘 뺄 수 없는 먹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최 교수님 계신데 이 왼쪽에 계신 최 교수님은 이제 맛있는 거, 찐빵, 뭐 순댓국, 소고기 이런 거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고, 우리 교수님 산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대한민국 3대 막국수집의 하나가 고성에 있습니다. 꼭 가시면 막국수 한 그릇 드십시오. 사진에도 나와 있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출신 최혁진 교수님의 맛집 자랑을 또 들으셨는데요. 맞습니다. 뭐 맛집도 빼놓을 수 없고 그 지역만의 특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이니까요. 고성 가시면 또 맛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열린공감TV 지역소멸 극복 프로젝트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쉼과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몸을 좀 푹 쉬시게 하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군을 책임지는 고성군수 한명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또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접경 지역이라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도 또 민주당 군수로서 이렇게 재선까지 하시는 데는 일반 그 후보자들과는 차별화되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대대로 여기서 살아왔고 여기서 살면서 지역사회 크고 작은 일에 접하면서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도 했고 환경운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민운동을 해왔었고 시민운동을 하셨네요. 그다음에 이제 군의원을 2번 하면서 군의원도 하시고 충분히 주민과 소통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저한테는 좀 막중한 그런 자리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지금 지방소멸 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고성군은 이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사실 이제 농업과 어업이 주였고 또 바다에서는 또 명태가 엄청 많이 나오면서 한 6만의 어떤 인구를 잘 이제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런 어떤 여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업 기반이 아주 탄탄했던 곳이네요. 농업과 어업 기반이 탄탄하고 이제 살기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명태가 끊기기 시작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인구가 줄어가지고 지금은 뭐 27,300까지 이제 내려가는 절반이 안 되는 예전에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오히려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DMZ 평화의 길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걷는 길인데 그게 저도 걸어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예약제로 하는데 예약이 좀 밀리는. 또 이제 군수님 어쨌든 계속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동해북부선도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간다 했는데요. 동해고속도로도 이제 되고요. 그런 것들이 고성에 어떤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자체가 한 단계 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은 꼭 돼야 된다고 보고 또
동서 고속화 철도가 오는데 서울에서 고성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겠습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되면. 그렇죠. 예, 1시간 40분대. 1시간 40분이에요. 예. 그러면 또 완전히 좀 바뀔 수 있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편도로 1시간 이상씩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서울에서 고성까지 1시간 40분이면 뭐 그야말로 큰 변형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군수님 한번 뵀을 때 군수님께서 이 고성이 기후라든가 자연환경이나 이 모든 면에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일 좀 취약한 부분이 의료 문제입니다. 예. 1000명당 의사 수가 0.45명으로 해서 전국 최하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볼까 해가지고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재생병원으로 하나 짓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곧 잘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의사분이 4분이 이제 토요일이면 와가지고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군수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교육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일괄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연애 250씩.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31명을 유럽 여행을 보냈습니다. 10박 12일로 해서 그거 보내가지고 좀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전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꿈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전반적인 이제 이 학교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많이 생각해가지고 연대하고 고대의 교육대학원에 그 어떤 도움을 얻어가지고 아이들 이제 진로 지도를 이제 직접 와서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책임지고 또 몇 해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 끌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적용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보니까. 군수님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2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자면 여야 정치인들에게 지역 소멸 문제에 어떤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는 또 이제 여기 목민관으로서 재선까지 해오시면서 느끼신 게 많을 텐데 당부 말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름 그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국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또 우리 고성 자랑하는 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3조 4천억이라는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잠자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관광객들이 1000만 이상이 오는데 밤이 되면 다 속초에 나가 잡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지방 소멸에 속하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은 정권 차원에서라도 이걸 좀 길을 터져 나가는 그리고 올 여름 평년보다 뜨거워지는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가지고. 뭔가 마음을 좀 식히려면 바로 고성입니다. 고성에 오셔가지고 편안한 시간, 쉼이 있는 시간을 갖고 재충전해서 다시 돌아가신다면 딱 맞는 그런 휴양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평화 경제에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실 때 전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옛날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려면 이곳으로 가라. 호남의 완도 소식을 최 교수님께서 짚어주실 텐데요.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쉬는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한 개념에서의 모범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치유산업 또는 웰니스 산업 이런 말을 씁니다. 뭐 편찮으신 분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아마 이제 그래서 웰니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건데 이 치유산업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것은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고 모든 지자체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 되게 곰곰이 지금 뭔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한은 햇빛연금을 통해서 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이익을 공유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아이를 낳게 만드는, 이걸 통해서 지역의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강해영 프로젝트 지난주에 그렇죠. 말씀드렸던 곳은 관광산업을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생활인구 또 방문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고 있고, 완도는 치유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의 형태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이 산업적 기반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 지자체가 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고, 그중에 완도는 치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완도를 좀 재편해 보려고 하고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완도하면 미역 이런 것만 생각을 그쵸, 하는데 그쵸, 물론 그쵸. 이제 미역도 훌륭하죠. 그러나 네. 완도에는 해양치유센터가 아예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치유 산업이라는 게 경제 성장에 따라서 뒤늦게 따라오는 산업이긴 한데, 유럽이나 이런 곳은 사실은 휴양과 그 웰빙과 또 건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버물려 가지고 이 웰리스와 치유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보고 듣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관광도 가고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생소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고, 특히 이 치유 산업이라는 것은 풍광이 좋고 경치가 좋고 또 먹거리가 풍부하고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마련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인데, 완도가 그 점에서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이것들을 육성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완도의 해양치유센터가 실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26,000명이 개장한 지 6개월 안에 벌써 6개월 방문했다라고 네. 하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대박 나면 저희도 보내주시나요? 같이 가자고 하셔야지. 보내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작진 같이 가시죠 해야 더 좋을 것 아, 예,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함께 가요. 희망으로. 예, 그리고 최혁준 교수님 아직 소고기 안 사오셨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해양치유센터 어떤 곳인지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니까 정말 뭐 새롭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게 뭐 가족들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쵸. 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쵸. 거품 목욕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예. 그러니까 저기가 있는 곳이
완도 명사심리라는 곳입니다. 우리 고성에도 명사심리가 있고 또 이렇게 원산에도 명사심리가 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고운 백사장이 쫙 깔려 있는 곳이어서 예전부터 사실 호남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렇게 이제 해수욕만 즐기러 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이 들고 또 관절이나 아토피나 이런 피부를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을 많이 얻는 분들이 해양 이 치유센터에 와서 숲길도 걷고 또 거기에 해송길도 있고 백사장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 해양 치유센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치유 프로그램들을 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해수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치유와 건강을 같이 챙기는 그런 어떤 복합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제 저 주변에 앞으로는 호텔도 대규모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의료 단지도 좀 만들어지면서 치유와 치료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의학적 개념은 치료고 이제 정신과 약간 몸의 건강 상태를 뭐 맛과 이런 걸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바꾸는 건 또 치유라고 하는데 이 치료와 치유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제 지소국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힐링이 필요하실 때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이제 동영상 지소국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하실 때는 완도, 고성 이런 곳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유명한 분이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윤선도와 송시열 정도는 아시죠? 그럼요. 그럼요. 지국총, 지국총. 이 두 분이 되게 싸웠잖아요. 네네. 서인과 남인의 수장들이었기 때문에 재밌는 게 이 남인의 수장이 윤선도였는데 해남 윤씨입니다. 근데 이 윤선도가 병자호란 때 해남에서 왕이 이제 막 지금 강화도에 gat혀 있다고 하니까 그걸 구출한다고 강화도 갔다가 왕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가다가 들린 곳이 복일도였는데 이 완도의 복일도라는 섬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거기에 아예 정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호남의 3대 정원인 윤선도 그 원림이 이 복일도에 있는데 그 정도로 완도에도 예전에는 되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송시열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 송시열이 이제 윤선도하고의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정권을 다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송시열도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송시열이 유배를 제주로 당하게 가다가 잠깐 머물렀던 곳이 복일도인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다가 벽에다가 나 여기 왔다 갔다라고 그걸 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중기의 정적 두 사람이 이 복일도에서 정치에 이 경치에 취해가지고 머물렀던 정도로 되게 아름다운 곳이다. 아직 역사 공부까지. 완도는. 저한테도 저런 질문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완도 복일도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명산길이 열렸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봤었는데 해외에 가셔서 여러 가지 길을 요즘 많이 걸으시죠. 그러나 사실 국내에 우리 최영선 교수님이 또 직접 관여하셨던 고성 평화의 길 또 복일도 가시면 윤선도 어부사시사 명산길 이런 거 걸어보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웰니스를 굳이 표현하자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완도 하면은 여러 가지 해양 자원이 풍부한데요. 해양 기후, 해양 생물, 해수, 광물 다 이용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양 바이오가 있고 또 이제 어패류나 이제 해조류 같은 거를 이용해서 미백이나 이런 게 화장품으로도 활용도 되고 건강식품으로도 만들고 또 완도 같은 경우는 난대림의 수목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립 난대림 수목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 자원도 되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가서 해양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산림 치유도 하고 또 치유 중에 또 음식 치유도 있잖아요. 음식 치유. 전복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음식 치유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모든 것들을 이제 사실은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완도기 때문에 지금 해양치유센터는 이미 만들어졌고 요즘에 이제 맨발 걷기 이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저런 길을 조성해 가지고 한 번 오면 2, 3일씩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명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딱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요즘 우리나라 디톡스 한다 그래서 갑자기 집에서 뭐 레몬수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막
며칠씩 그것만 먹다가 위장병 생기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완도에 가셔서 좋은 음식 드시고 걷고 바닷바람 쐬고 여러 가지 하면 실제로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도시, 농촌, 어촌, 섬 이 순으로 점점 만족도가 떨어져요. 근데 그 이유가 소득도 사실은 낮고 도시에 비해서 상당적으로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섬 지역이라는 거 어촌 지역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 기반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치유산업을 육성하는 게 어촌이라든지 섬이라든지 산촌 이런 곳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완도가 되게 모범적으로 저렇게 하면 섬과 어촌 지역이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물론 서해안 지역이나 동해안 지역에도 되게 유명한 저런 비슷한 곳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도의 이 모범적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되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좀 조사를 해두신 거 보면은 우리가 그냥 바닷가 보고 하루 종일 걷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네요. 아쿠아 스킨 관리, 디톡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여러 가지가 있고요. 문화치유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양 그 치유센터 안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물론 가격도 이제 천차만별이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고용자들만 40만 명이 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오키나와에 그런 것들이 돼 있고 일본도 되게 민간이 잘 돼 있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저희가 아프면 병원 가면 보험료가 그때 지급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유 프로그램들을 이용해도 그런 보험료 혜택을 주면서 병을 키우기 전에 미리미리 이것들을 예방하는 거죠. 그러면 최혁신 교수님, 사실상 우리나라가 병 생기면 건강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원을 좀 문턱을 낮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노령화 시대에 있어서는 병이 난 후에 국가재정 들여서 해주느니 차라리 이런 산업을 육성하면서 병이 안 나게 해주는 게 경제적으로 맞지 않나요? 이게 국가적으로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급성기 질환으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만성 질환이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고혈압, 당뇨, 또 사실 암도 생활습관병, 만성 질환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생활 환경이 변화되면 급격히 낮출 수가 있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만성 질환이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국가 보험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가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 가려고 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건강 문제라 그러잖아요. 의료 건강 문제. 완도처럼 이렇게 치유 힐링 산업을 육성을 해놓으면 정말 고령자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안전하게. 예전에 조선시대 또 왕이 무슨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온양온천이나 이런 데 가서 한 달씩 두 달씩 휴양을 하고 왔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개념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병원이라는 치료의 개념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동안 우리한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 점점점 가면서 이제 정신적인 질환을 얻고 있는 분들이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90만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이런 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냥 방에다 방치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농업 행위를 하면서 작물을 기르면서도 정신적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고 어떤 분들은 숲길을 거닐면서 그러니까 아까 나는 자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병을 앓았는데 산에 들어갔더니 다 나아버려. 그런 거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게 다 치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늘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산을 굉장히 우리 최 교수님처럼 등산하는데 굉장히 전문가 수준의 실력이 있는 분들은 산에 가실 수 있지만 편백숲 산림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맨발로 걸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충분히 어떤 산에서 느끼는 쾌적함도 느낄 수 있고 약간 치유의 개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MZ 세대들은 고성에 서핑하러 가고 좀 약간 그래도 나는 좀 넉넉하게 사부작 걸으면서 뭔가 여유 있는 낙조도 좀 보고 그런 걸 즐길 분들은 완도 같은 곳에 오셔서 아까 윤선도가 도대체 왜 여기에 푹 빠져서 노년 생활을 즐겼는지도 한번 보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세대적 그런 공감대들이 충분히 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노령화 시대로 점점 가고 있고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좀 즐기면서도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완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컨셉
치유와 또 힐링하는 컨셉이 축제로도 이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이게 이제 완도가 아까 말씀드린 난데림 수목원도 있고 또 해수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치유를 컨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좀 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해양치유센터가 아직 낯설어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근데 아토피를 앓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양에서 그 여러 가지 수중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관절이라든지 순환기에 질병을 앓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찾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리는 계기로 지금 저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완도 미역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1박 2일 정도로 계획을 짜서 완도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가시면 정말 몸도 마음도 네. 편안해지는 그런 네.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제작진이 특별한 퀴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이제 청와대 출신이라고 하셔도 이 퀴즈 너무 어렵네요. 네. 자, 나갑니다. 완도 출신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장보고, 바다의 왕자라고 불립니다. 해상왕이라고 하죠. 2번 최경주, 골퍼 최경주 말씀하시는 거겠죠? 완도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하죠. 탱크 최경주 이렇게도 불리고. 최근에 우승했죠. 네. 자, 3번 거미, 완도의 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또 우리 거미 말고 가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분도 유명한 배우인 거미, 완도의 딸이라고 하시네요. 4번 위하준, 완도가 자랑하는 꽃미남. 두 분 잘 모르는 얼굴 여성들만 아시는 분이다. 예. 자, 최근에 드라마 하는 그 넌센스입니다. 누구라고 예, 생각하시나요? 위하준입니다. 네, 최 교수님. 예. 위하준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고 계시죠? 잘 모르는데요. 왠지 위하준을 선택하면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저는 1, 2, 3, 4가 닭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최영선 교수님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잠깐 퀴즈 풀어보고, 자 치유 산업이 도시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자 치유 산업뿐만 아니라 해양 바이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네. 보니까 완도뿐만 아니라 바다와 근접한 곳들은 완도의 서로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은 완도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해초류나 여러 가지 해양 식물 또 그 광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 미백 제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건강 보조 식품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이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네네. 해양 바이오 산업인데 아직도 이거는 지금 우리는 걸음마 단계에 있죠. 그래서 아까 치유 산업의 한 축으로서 해양 바이오 산업이 있는 거고요. 네네. 이제 거기에 의료까지 이제 복합이 되는 건데 네. 의약품도 만들고 건강 보조제도 만들고 의료 미백품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의료가 되고 관광이 되고 이 세 개를 묶어서 이제 해양 이제 치유 산업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완도가 해양 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를 이제 연구소들과 병원들과 또 의약품 만드는 그런 제약회사들과 같이 해서 저렇게 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처럼 이제 저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요거를 키워보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는 그런 그 제약회사들하고 원천 재료를 공급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충 교수님,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일부 지역이 너무 수도권을 그대로 흉내내서 뭐 예를 들면 대형 쇼핑몰을 만들면 관광객이 많이 오겠지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오늘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사례를 보면 지역의 아픔, 예를 들면 이제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오히려 살려서도 할 수 있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쪽으로 새로운 특성을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평화가 경제단은 고성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다른 지역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경제발전,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중공업에 투자하거나 뭐 반도체에 투자하는 중요하죠. 그게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큰 역할을 공장 했습니다. 짓고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별게 아닌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까 완도도 그렇지만 고성도 그렇지만요. 저 어느 날 문득 느꼈어요. 문득 느꼈는데 우리의 산과 바다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아픔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미래 비전을 주는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을 지역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제 지역들이 눈 떠가는 것 같아요. 지방소멸이 위기지만 네. 위기 때문에 자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지금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이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예, 저는 두 네. 분과 방송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보석 같은 특성을 살리고 전 너무 공감하는 것이 지역이 가진 자연 환경이라던가 문화적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예. 그리고 그 지역민들 네. 주도로 할 수 있는 것이 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완도 얘기해 주셨는데 한동안 뭐 일부 지자체입니다만은 바다를 끼고 있는 곳들이 뭐 대형 공장을 유치하거나 네. 약간 기피 시설을 네. 우리라도 유치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사례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완도는 오히려 그런 극한의 갈등을 피해 가면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예전에 완도는 되게 부자들이 많은 동네예요. 아. 전복 양식, 김 양식.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의 그것들을 예. 많이 했던 곳인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어렵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언론에서만 봤던 융복합, 네. 6차 산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해보는 거죠. 융복합이라는 게 이제 그런 아까 문화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도 만들지만 실제로 치료도 받고 치유도 하고 또 관광이랑 연계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다음에 해양 바이오 이런 의료 산업과 연계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 6차 산업이라는 게 1차, 2차, 3차를 다 묶어야 되는데 해초류 뭐 해조류 그 뭐 각각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그것들을 팔기도 하지만 이것도 제조해서 의약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해양 치유센터 같은 곳에서 또 서비스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생존 전략을 찾는다는 점에서 되게 저는 의미 있게 보고 있고 이게 인구가 한 4만 2천 뭐 4만 2, 3천 되는데 네네. 이 작은 섬군에 섬마을에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오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이게 첨단 산업이기도 하고 또 3만 불, 4만 불이 넘어야지만이 그렇죠. 관심을 갖는 게 맞습니다. 치유 산업인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지금 육성할 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로 가는 과정에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완도와 같은 노력들을 서해안에서도 동해안에서 어딘가에서 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많아져야지 자꾸 눈을 해외로 돌리거나 아니면 예. 보고 이렇게 화려한 거를 즐기는 것보다는 좀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게 휴라는 게 인간이 나무 옆에 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나무와 바닷가 주변에 사람들이 좀 여유 있는 그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럼 많아지면 좀 우리가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행복지수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꼴등에서 3번째래요. 근데 되게 우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이제 눈을 돌리게끔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라는 아주 특수한 예. 또 환경이 있고요. 또 강원도는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 역사적 특성, 문화적 특성을 잘 살리면 지역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최용선 교수님, 완도 얘기 말고 고성 얘기 들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성이요. 저한테는 뭐 설악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을 때 늘 우리가 대응해서 미사일을 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라인으로 늘 연결하던 곳이 또 고성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고성은 미래 도시다. 한반도 평화강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고 그 미래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번성할 곳이기 때문에 그 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전초의 기지로서의 역할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가는 실험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준 교수님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충분히 예상 시간 드렸죠? 자, 예. 완도를 보시고 느낀 점, 사회적 경제 비서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이제 사회적 경제 비서관으로서 제가 늘 관심 갖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행정이 해야 될 일은 그 협력을 더 힘을 돋궈주고 물길을 열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완도에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주민들과 행정이 협력해서 잘 만들어가는 것들에 비해서 깊은 감동을 좀 느꼈고 사실 대한민국의 가로축 끝이네요. 그죠? 세로 네. 쭉 하면 이쪽 동쪽 끝에서
정화 남단 끝까지 완도와 고성을 우연히도 오늘 같이 소개했는데 정말 완도 한번 가보고 싶고 자꾸 왜 저는 완도 전복 사진이 이렇게 떠오르는지 정말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예. 그 지도를 거꾸로 놓으면 네. 그 완도가 이젠 청해진이 있던 곳이잖아요. 네네. 예. 동부가 물류의 중심이 사실은 완도였어요. 맞습니다. 지도만 딱 그러네요. 들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다시 살리는 게 필요하고 예. 다시 돌려보면 예. 고성은 앞으로 유라시아에 우리가 연결하는 과정에 예. 거기가 또 최일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들 하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 분과 함께 평화가 경제다. 그래서 접경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앞으로는 평화의 1번지 이렇게 부를 예, 수 있다는 희망을 맞습니다. 갖고요. 또 바닷가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나라고 했지만 6차 산업과 해양 바이오 산업, 또 웰리스 산업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인사말은 좀 특별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혁진 교수님 예. 하시면 평화는 경제다로, 그리고 최영선 교수님 하시면 지역이 희망이다로 오늘은 인사말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행의 전예현이었고요. 자, 두 분 너무나 멋있고 전문가이지만 친절하게 지역의 미래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최혁진 교수님 마지막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네, 최영선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역이 희망입니다. 네,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